안녕하세요. 스토리 너머의 사회현상을 토파보는 홈메이드 리뷰입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가이아의 선택과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를 통해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고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려 합니다. 동시에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한 고민해보려 합니다. I'm only here to once again remind you of the emergency we are in. The crisis that you and your predecessors have created and inflicted upon us. The crisis that you continue to ignore. It is unequivocal that human activities are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That's the finding of a new study by the U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1도 상승하면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가뭄 발생 빈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배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가뭄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 산불이 보다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PCC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평균 강수량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3배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여름 아시아와 유럽을 덮친 대규모 홍수는 IPCC의 예측이 현실화됐음을 방증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은 생물 다양성 파괴 및 인수 공통 감염병 창궐, 즉 팬데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지구 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뭄, 홍수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먹이사슬을 비롯한 생태계가 붕괴됐고 생물 다양성 또한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태계 붕괴는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를 교란시킴으로써 인수 공통 감염병을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IPCC 보고서는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파괴, 팬데믹, 다시 말해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탄소 배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의 탄소 배출 감축 협약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으면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지구 평균 온도가 기후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후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설 가이아의 선택은 기후 디스토피아의 단면을 그려냄으로써 우리 사회로 하여금 IPCC의 경고를 되돌아보게끔 합니다. 소설 가이아의 선택은 AI 로봇이 문명의 종말을 선언하는 기후 디스토피아를 그려냄으로써 기후위기의 주범을 고발합니다. 김소연 작가는 소설을 통해 기후위기가 왜 도래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후연합 총장이 된 네오가이아는 가축수 감축, 항공기 운행 제한, 탈화석연료 등을 골자로 한 기후협약을 체결했다. 탄소 배출을 대규모로 감축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이후 19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대기의 질이 개선되자 가뭄 발생 빈도가 줄었고 해양기후가 안정화되면서 홍수 피해 또한 감소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네오가이아의 정책은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점, 즉 기후 디스토피아가 도래하는 시점을 늦췄을 뿐이다. AI 로봇 테이아는 네오가이아의 손에서 탄생했다. 테이아는 네오가이아의 명령에 따라 기후연합의 국장을 맡았다. 테이아는 역학조사를 위해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미국으로 향했다. 테이아의 첫 일정은 미국 보건부 사무관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었다.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테이아는 미국의 군비 확대, 무리한 가축 사육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 테이아가 일정을 마치고 호텔방에서 휴식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문 너머에는 룸서비스가 도착해 있었다. 룸서비스 메뉴가 소고기 스테이크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테이아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네오가이아가 기후 회복을 이유로 가축수를 제한한 이후 동물성 단백질이 식탁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었다. 테이아의 눈앞에 놓인 소고기 스테이크는 테이아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목격했던 거리의 모습과도 대비됐다. 거리에는 노숙자,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생수파리 소년이 질비했다.
테이아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거부한 채 미팅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복귀했다. 그때 보건부 사무관이 신종 바이러스의 정체를 숨기려 하던 모습이 테이아의 머릿속을 스쳤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테이아는 미국 측에 백신 공장 시찰을 요청했다. 테이아가 백신 공장을 시찰하는 배경에는 네오 가이아로부터 부여받은 비밀 임무가 자리했다. 신종 바이러스의 표본을 밀수해오라는 것이 바로 그 임무였다. 테이아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뒤 네오 가이아에게 임무의 목적을 물었다. 네오 가이아는 인류의 90%를 말살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해 밀수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테이아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네오 가이아에게 인류의 말살과 기후 복원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네오 가이아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테이아는 네오 가이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찾기 위해 고민하지만 끝내 대안을 찾지 못했다. 테이아가 씁쓸한 표정으로 네오 가이아의 주장을 수긍하는 장면의 끝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소설 가이아의 선택은 테이아가 디스토피아를 맞닥뜨리는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의 배경,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문제적 현실, 기후위기의 종착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오 가이아가 기후대책의 정권을 이양받는 배경에는 세계 멸망에 근접할 때까지 성장이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류가 자리합니다. 기후협약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대 및 대규모 가축 산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 허울뿐인 약속으로 전락한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테이아가 호텔방에서 스테이크를 마주하는 장면과 거리의 빈민을 목격하는 장면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계층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고통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테이아가 인류 문명을 종식해야 한다는 네오 가이아의 주장을 수긍하는 모습은 자연 파괴를 담보로 한 성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소설 가이아의 선택이 예견하는 기후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설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기후 디스토피아의 전조를 조명합니다. 김기창 작가는 폭염 속에서 한 여성이 겪는 사랑과 좌절을 통해 기후위기 피해자들이 각자 도생하게 된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희는 5년의 공시 생활을 이겨낸 9급 공무원이다. 시청 행정과에서 일하는 그녀의 주된 업무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다. 용희가 여느 때처럼 일하던 어느 날 그녀의 시선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용희가 공시생 시절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쳤던 남자와 닮아 있었다. 용희는 먼발치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남자와 몇 차례 눈을 마주쳤다. 그 남자의 눈빛은 용희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용희는 민원 접수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마주했다. 용희가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녀 자리에 민원 청구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용희는 집이 너무 더워 머물 수가 없음, 시급히 해결 요망이라고 적힌 민원 청구서를 읽으면서 남자의 이름이 도경이며 그가 달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용희의 유일한 가족은 그녀의 어머니다. 용희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이후 용희는 식당 일로 생계를 꾸리는 어머니의 손에 자랐다. 에어컨을 수리하지 못할 정도로 용희의 가정 형편은 나빴다. 용희는 출근 버스를 기다리면서 폭염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차를 사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뉴스와 폭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모습이 용희의 머릿속을 스쳤다. 용희는 차 구매를 잠깐 주저하지만 이내 낡은 선풍기로 여름을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도경에 대한 상사병이 날로 깊어지던 어느 날 용희는 퇴근 후 곧장 달동네로 향했다. 그 배경에는 그녀가 공무원으로서 폭염을 호소하는 도경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이 자리했다. 용희는 도경이 거주하는 옥탑방 앞에서 맥주를 사들고 귀가하는 도경과 마주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도경을 향해 지구의 커튼을 쳐주겠다는 엉뚱한 말을 던졌다. 이후 용희와 도경은 평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용희는 신세한탄하는 도경을 위로했고 도경은 술기운을 빌려 용희에게 탱고를 추자고 제안했다. 용희와 도경이 탱고를 추던 찰나 도경은 용희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이유로 춤을 잠시 멈췄다. 용희의 옷에는 회사한 닭의 악취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퇴근 전까지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시청 주차장에 흩뿌린 닭사체를 치웠다. 용희의 귀에는 폭염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용희가 도경에게 사정을 간략히 설명한 뒤 둘은 다시 탱고를 이어나갔다.
도경은 춤을 추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했다. 그 비밀은 도경이 시청에서 용희를 줄곧 바라봤던 이유와 관련돼 있었다. 4년의 공시 생활로 지친 도경에게는 갈 것 없는 분노가 쌓여 있었고 폭염 스트레스는 그 분노를 티핑 포인트까지 끌어올렸다. 도경은 분노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때마침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용희가 분노의 희생양이 됐다. 도경은 용희를 째려보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그녀를 저주했다. 도경의 고해성사가 끝나갈 무렵 용희는 자신의 오른발로 도경의 왼발을 짓눌렀다. 용희가 달동네 언덕길을 빠르게 내려가는 장면을 끝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소설 지구의 커튼을 쳐줄 깨는 용희가 사랑에 실패하는 서사를 통해 용희가 기후위기 속 각자 도생한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용희를 비롯한 인물들이 각자 도생을 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희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차구매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용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용희는 폭염이라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도경의 분노가 폭염으로 인해 폭발하지 않았다면 용희와 도경의 관계는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용희가 폭염 피해를 목격하고도 차구매를 결심하는 모습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시민이 시청에 폐사한 닭을 던지는 배경에는 그 누구도 기후위기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절망이 자리합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결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어쩌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 기후위기 극복의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의 배경에는 자연을 착취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디그경제와 노동 착취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기경제라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합니다. 디그경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 파괴를 정당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성장제일주의는 인류로 하여금 화석연료를 무리하게 채취하고 그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탄소 배출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탄소 배출은 온실 효과를 심화시킴으로써 지구 평균 온도를 상승시켰습니다. 가뭄,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경제 또한 성장을 이유로 인간 착취를 정당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류의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배금주의는 기득권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내게끔 했습니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소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의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계층 및 국가 간 격차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위기 대응 능력, 즉 생존권은 약화됐습니다. 기후위기는 디그경제의 말로인 자연재해와 기경제의 결과물인 위험사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장소의 계층은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반면 사회적 약자는 자연재해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방증입니다. 디그경제, 기경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혹독한 팬데믹을 만들어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디그경제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확산했고 기경제로 인해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됐다는 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인재로서의 팬데믹 등으로 표상되는 기후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는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디그경제와 기경제라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그린 뉴딜이 기후정의 실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So many environmental responses have just been minor tweaks to an economy based on endless consumption. Take your electric car to the drive-thru for an Impossible Burger and a Coke with a paper straw. Restricting plastic straws is great, but we also need a ban on those significantly larger cylindrical sucking things. And electric cars, they're nice if you can afford them, but what we really need is free, zero-emissions public transit with energy-efficient, non-market housing and healthcare steps away.
But those policies would mean tossing out the market-friendly centrist religion of the past half-century and massively investing in the public sphere to create millions of good union jobs. In other words, a Green New Deal. 나오미 클라인은 그린 뉴딜의 목표가 탈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아닌 분배에 집중하는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인류와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자는 뜻입니다. 나오미 클라인은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삶이 아닌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꿈꿀 때야 비로소 그린 뉴딜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연과 인간을 착취함으로써 성장을 지속하는 디그 경제와 깃경제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dults keep saying we owe it to the young people to give them hope. But I don't want your hope. I don't want you to be hopeful. I want you to panic. I want you to feel the fear I feel every day. And then I want you to act. I want you to act as if you would in a crisis. I want you to act as if the house was on fire. Because it is.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후정의 실현이라는 시대 과제에 동참해야 하는 시점 아닐까요? 지금까지 홈메이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